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다가 좀 갈팡질팡하고 잘 모르겠는 경우 하나를 제가 케이스를 가져와서요, 원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이 띄어져 있는데요, 지금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쭉 상승을 했죠. 근데 보면은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뭐 그냥 확실하게 그냥 거래량이 막 붙으면서 그냥 쭉쭉쭉 올라갈 때는 그래 이거지 하면서 뭐 어떻게든 매매를 하기 쉬울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밍숭맹숭하게 거래량이 안 붙으면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보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앞전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뭐 어딘가에 평단을 가지고 있어서 회복을 기다리면서 리밸런싱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적당히 좋은 가격에 잘 사뒀는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나름 드리블을 하면서 이제 뭔가 좀 수익을 챙기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희한테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거래량이 없고 이렇게 밍숭맹숭하다 보니까 리밸런싱이 꼬이는 거죠. 확 사기도 뭐하고 확 팔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금지금 물량만 뺏기는 그런, 하고 나니 리밸런싱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았던 그런 케이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클럽에서도 있었고 실제 케이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요거 좀 팁을 듣고 싶습니다, 언니님 오늘. 네, 그러면은 저희 한번 요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한번 상황을 좀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뭐 일반적인 매매 중이라고 가정을 할까요? 아니면은 손 실을 때 보유 중인 상태로 가정을 해볼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냥 물려있는 걸로 갈까요? 어쨌든 수익 상황인 거는 그냥 벌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한 요 정도 말씀하신 요 정도에서 물려 있었다. 그러면 평단 한 9,700원 정도에 물려 있었다로 한번 가정을 하고요. 딱 좋아요.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고민이 나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초보 3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초보 3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저께 저희가 업로드한 영상이 있으니까 초보와 연습생, 초보 1, 초보 2, 초보 3 요거 구분한 거 있으니까 한 번 더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초보일 때 계속 맴맴 돈다. 뒤에 숫자는 초보 1년차, 초보 2년차, 초보 3년차 이렇게 경력만 늘어난 거예요. 초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초보 레벨. 분명히 경력은 올라가는데 초보는 그대로인 상태. 제가 그러면 이거를 초보 3 정도의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됐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 3이에요. 초보 1이나 초보 2 정도면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 초보 3한테 팁을 많이 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궁극적인 목적은 연습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어때요? 9,700원. 내 평단 요 정도예요. 근데 지금 거래량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대로 계속 올라오게 되면 이거 수익 전환 되나? 이대로 많이 가라. 한번 거래량 붙으면서 빵 터지면서 가자 한번 외치자. 이런 마음 많이 들 거예요. 좀만 더 올라라, 좀만 더 올라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시 물리면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공존되는 상태가 현재의 흐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자니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런 말 있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자꾸 반대의 아쉬움이 남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스타일이 초3 정도 됐었을 때, 또는 초3 언더로 얘기를 할게요. 초보 3 이하의 분들 정도는 거의 다 그렇게 스스로를 압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팁을 드리면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 뭐냐? 이 종목을 지금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관리를 이어나가면서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종목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인지,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 이게 제일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 나갈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팁은 이거를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큰 틀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자 이거네요.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목적인지, 계속해서 뭔가 좀 수익도 크게 내고 싶은 뭐 그런 건지.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 정도 평단에서 지금 이 정도 흐름일 때 이 종목이 좋아 나빠로만 들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좁은 시야거든요. 종목의 좋아 나빠는 여기서 당연히 이 종목은 죽은 종목이 아닌데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파동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표를 설정해라라고 한 거는 각각의 계좌 상황은 다르잖아요. 홍길동은 충분히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둘리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에 맞게끔 맞춰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오케이 나는 이거 마무리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차분하게 매도를 하면 되니까 상관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뭘까요? 여기서 어떻게 원활하게 이어나가면서 역전을 해나갈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큰 틀에서 뭔가 정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좀 정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로 되게 큰 수익을 낼 것까지는 이제 그런 목표는 아닌데 손해보고 싶진 않다. 그래도 좀 수익 내면서 마무리 보고 싶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하게 지금 되게 평단도 그렇고 이 상황도 애매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 거겠죠, 이게? 그렇죠. 네, 이렇다면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이 질문이죠.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또 하나 이왕 그렇게 했었으면은 손해만 보기 싫어. 너무 목표 작잖아요. 좀 더 크게 가지셔도 됩니다. 어차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는 수익까지 보는 게 맞는 거지 손해만 안 보면 만족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왜냐면 이렇게 물려있고 이게 또 몇 달을 이렇게 물려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빨리 나오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선뜻 뭐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생각에 손절 같은 것도 하기 싫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관리까지 계속할 생각이라면 약간은 좀 목표치를 높여도 되겠다. 그렇게 좀 너무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이런 느낌이겠네요. 네, 왜냐면 어차피 손해를 안 본다는 말은 그 사이에 관리적 리스크는 다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맛있는 음식이 만찬이 나왔는데 딱 한 숟가락 입만 대고서 맛있었네 끝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관리했으면 만찬을 즐겨야죠.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만찬을 만들어 나가려면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클럽에서 가장 잘하는 부분이고 제가 가장 열심히 가르치는 부분이긴 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팁을 드리면은 조금은 적극적인 포인트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예측하고 지금 어디서 얼마를 베팅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같이 해나가면서 이 상황에서 이런 포인트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연습생 때 저랑 같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추측하건대 이럴 때 진짜 애매해지면서 이럴 때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인지를 하는데 이 인지 시점이 늦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애초에 설정되어 있었으면은 아마도 뭔가 적극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는 여기 초보 3레벨 이하의 분들이 인지한 지금 시점보단 그 이전에 어딘가에서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분명히 그냥 노멀한 그냥 기본적인 대응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의 변화를 주는 적극적인 어떤 대응 그 포인트만 들어가 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딱 잘라서 여기를 말하고 있지만 뭐 이 앞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앞에서도 뭘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앞에 떨어지는 포인트에서도 뭘 했어야 됐을까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1번 네모, 2번 네모, 3번 네모에서 각각의 포인트별로 어떤 적극성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리고 아까 목표가 이왕이면은 손실을 안 보고 싶습니다. 또는 손실을 안 보는 걸 넘어서서 수익까지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1번에서 2번에서 3번에서 어떤 적극적인 변화와 이런 포인트 변화를 만들어 주는 거를 할 수 있고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말을 쉽게 하면 적극적인 포인트라고 하는 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유리한게끔 조금 상황을 계속 누적시켜 나가라는 얘기이실 거고 적극적인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리밸런싱을 했어야 된다 이 얘기일까요? 네, 그냥 쉽게 말하면요. 이 사이에서 매수의 템포 또는 매수의 비중 이런 것들에 변화를 줘서 쭉 넣었다 쭉 빼주고 이거를 저는 비중왕복 달리기라고도 표현했었는데 그러한 행위들을 그냥 한 번, 두 번 쑥 넣었다 뺐다
이런 것들을 스무스하게만 해주게 되면은 훨씬 좋아집니다. 훨씬 좋아져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지금 요 대상자 분들에게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애초에 질문했던 게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리게 되네요. 뭐 상황을 다 지나가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네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체가 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여전히 문제가 남는 게 근데 어렵던데? 저 그거 어렵던데 어떡하죠?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쵸?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게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습생의 관점으로 팁을 드리게 되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렵지 않아지려면요, 파동을 알면은 쉬워져요. 이거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되게 잔잔하게 부는 되게 잔잔한 파동이거든요. 파동 자체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히려 쉽습니다. 이걸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정말로 파동이나 이런 데서 매매를 해보는 연습이 부족한 거다. 왜냐면은 우리는 레벨업을 초보 1에서 초보 2, 초보 3까지 오는 동안에 레벨업을 막 이런 데서 하려고 되게 열심히 애썼잖아요. 이런 데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어떻게 보면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외면하거나 내가 실수했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느낌이고, 뭐 지켜본다 이런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때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되게 불안하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오히려 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거 연습생들한테는 이거는 그냥 4분의 4박자 정박자의 되게 쉬운 매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평단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는 뭐 사실 여기서 딱 들어가가지고 이때 딱 들어가서 물렸겠어요. 앞에서부터 끌고 와서 이것도 낮추고 낮춰서 여기일 가능성도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만 놓고 봐도 벌써 막 1년, 몇 개월 이렇게 물려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러다 보면 사실 좀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애초에 여기서 뭐 평단을 낮추고 낮췄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좀 빨리 수익을 내려다가 이렇게 모양새가 만들어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빨리라는 게 마음속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초보 3까지 올라왔던 이유는 초보를 벗어나려고 했던 건 빨리 수익을 내려고 했으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찔끔찔끔 올랐을 때 이때도 내가 뭔가를 어디서가 잘했으면 지금 벌써 수익 났을 것 같은데 라는 이 후회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좀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제 생각인데, 그게 이제 관점이죠. 이 관점을 좀 빨리 벗어나는 건 빨리 하셔도 됩니다. 벗어나야 비로소 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수익을 내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건 그냥 바로 오지 않습니다. 관점만 바뀌고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간을 거쳐서 이럴 때 무엇을 하고 이럴 때 무엇을 하고 이럴 때 무엇을 하고, 저희가 지금은 알려줄 수 없지만 이 실전에서 올바로 행동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해 나가면서 잘못된 것들은 교정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본인의 실력이 붙는 거고, 자신이 목표했던 이 빨리도 결과물로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잘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니님께서. 클럽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고 항상 함께 하는 부분이니까. 왜냐면 클럽은 소위 말하는 그 파도가 엄청나게 거센 데서만 매매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매매를 하지만 이런 평상시의 상황도 얼마든지 함께 하고, 회원분들이 각자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니님께서 계속 조언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계신 분들은 연습생으로서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본인이 목표한 바를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 초보자분들이 초보 3 레벨 요 정도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이 동그라미, 그리고 지금 뭔가 고민이 들어가는 이 동그라미의 점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잡아내지? 여기서 어떻게 판단해서 뭘 보고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지? 이렇게 딱 단면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연습생에 대한 팁을 드리면요, 이 동그라미 부분에서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동그라미 파트를 단면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쭉 연결을 시켰을 때 이 동그라미에서도 뭔가 거기에 맞는 이런 변화를 주면서 자기한테 그 변화가 유리하게끔 이끌어낼 수 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게 능동성을 만들어주고 그게
꾸준한 수익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을 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럴 때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거는 예전에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 했던 것들을 보면 조금 느낌은 비슷하게 잡으실 수 있는 측면은 있고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건 아무래도 실전을 하는 겁니다. 실전에서 하는 거니까 그 배우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영상 하단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클럽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또 한번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걸 좀 다른 걸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비슷한 똑같은 이 상황인데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이 되게 높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물려 있는데 아까는 한 요 정도 평단을 얘기했다면 평단이 뭐 10,000원이 넘어간다, 막 15,000원이다, 막 그렇게 좀 되게 차이가 되게 큰 상황이라면 이때도 뭔가를 열심히 했어야 되나요? 네, 이때 열심히는 아니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이 유리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서서 하는 행동들을 이 사람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습생이 아니라 중수나 고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거를 간단하게 직접적인 종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저런 것들을 왜 하는지를 놓고 보게 되면은 그냥 쉽게 말하게 되면은 뭔가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뭐 이런 파트를 그냥 가령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변화와 매매 행위를 얼마나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력 부분인 것 같아요. 느린 종목에서 그 포인트들을 해나가다 보게 되면은 빠른 종목에서도 훨씬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빠른 종목에서 그거를 해낸다는 거는 정확하게 같은 맥락으로 느린 종목에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지금 분봉이에요. 분봉에서 이 정도 흐름이 나왔다는 건 조금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빠른 흐름인 거죠. 이게 일봉으로 늘어져서 시간 길이가 길어져서 표현된 거지 결국에는 파동적으로 원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크게 다르지 않고 그거를 구분해서 행동할 수 있으면은 된다라는 거죠. 주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평단이 요 정도 위에 있는 사람, 즉 적게 물린 사람 그리고 많이 물린 사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적게 물린 사람은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크게 물린 사람은 뭐를 이 정도 가지고는 뭘 못하겠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게 물린 A한테 유리한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은 많이 물린 B한테도 유리한 흐름입니다. 오히려 많이 물렸기 때문에 이 유리한 흐름을 그때그때 자기 걸로 만들어서 좁혀나가야죠. 지고 있는 경기를 따라잡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A한테는 지금 파동이 유리하지만 B한테는 유리하지 않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기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원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물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어쨌든 적극적으로 뭔가를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신 거를 실천을 하다 보면 그럼 이렇게 B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기는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하시다 보면 애초에 내 매수 가격과 현재 가격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벌어질 수 있잖아요. 뭐 관리를 하더라도. 그럼 벌어지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벌어지고 있네 나는? 난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또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생각이 좀 더 확신으로 바뀔 것 같기도 한데 맞나요? 중수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중수 정도 생각까지는. 근데 이게 고수의 영역으로 가면은 일부러 이렇게 상황을 벌리기도 해요. 일부러. 조금은 더 고차원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시장이나 전체 사이클 흐름 아니면 계좌의 포트폴리오, 해칭,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더 거시적이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일부러 벌리는 게 효율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뭐 공감이 됩니다. 언니님 매매를 처음에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중수 정도가 본인이 만약에 중수까지 됐다. 근데 중수의 입장에서 언니님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은 이런 측면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좀 그랬던 때가 있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 본인의 포트폴리오 종목 하나가 아니잖아요. 포트폴리오 상으로 뭐 좀 이거를 좀 벌리면서 느긋하게 관리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고, 단순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떠나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일부러 벌려놓고서 나중에 더 유리하게 이 종목을 또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를
또 옆에서 저는 또 많이 지켜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거 되게 쉬운 예가 있어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경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트트랙 경기를 하면서 항상 1등, 2등 사이에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면서 뭐 경기를 잘 풀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많이 쓰는 전략이 일부러 꼴찌로 가다가 기회가 올 때 확 치고 가서 역전하고 실질적으로 금메달을 잘 따내곤 하죠. 비슷한 경기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그걸 할 수 있어야 그거를 하는 거지 하지 못하는데 꼴찌로 가고 있으면 그냥 꼴찌입니다. 아 그렇지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건 좀 선후 관계가 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본인의 실력을 좀 길러야 됩니다. 저희가 늘상 하는 얘기가 왜 실력이 중요한지 항상 주식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기 자신이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게 왜 그런지 오늘 설명에서도 되게 적나라하게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영상 중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투자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어니스트님의 이런 매매들, 이런 상황에서 어니스트님은 뭘 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비중을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계좌 전체를 관리해서 불리한 상황을 역전해서 만들고 오늘처럼 어떨 때는 조금 약간 흘려보내기도 하면서 일부러 꼴등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뭐 계좌 운영의 묘미, 종목 관리의 묘미 그러면서 수익을 계속 쌓아나가는 주식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참된 맛 이걸 배우고 싶은 분들은 클럽에 오세요. 옆에서 그냥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저는 정말 되게 복받은 사람인 게 몇 년 동안 어니님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계속 보고 배웠고 그리고 이제는 또 같이 가르쳐주는 입장까지 된 거잖아요. 되게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걸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되게 많은 분들하고 투자 클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그분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또 이제 혼자서 배우는 거랑은 다르게 더 배울 게 많아요. 그룹 과외가 더 유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주식에서는. 그러니까는 영상 하단부에 저희가 설명란에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클럽 공지도 한번 보시고요. 저희는 또 유튜브에서도 오늘처럼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공지해놨어요.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